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이 새 정부의 실용 외교 어떤 방향으로 모색이 될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통화를 할 것인가 사실 이목이 굉장히 또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약 한 2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는데요. 다양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통화였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소통을 더 많이 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20분 동안 이게 우리가 좀 산재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있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좀 협상도 있고 계속 얘기하는 방위 분담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 현안 이슈를 다 좀 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하여튼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는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골프 지금 라운딩 약속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기사를 보니까 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골프를 거의 안 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오랫동안 했고 잘 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국이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자주 만나자. 그래서 이제 곧 이제 G7 가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첫 만남에서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상 통화로 한미 동맹과 관세 협상에 대한 공감을 확보를 했지만 동시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고한 거죠. 경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 많이 벌어가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지금 원화 부분들 통화가치 절상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때 환율 조작국 미국 재무부가 보통 6월하고 1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환율 지금 관찰 대상국에 있고 그다음 심층 분석국이라는데 이게 이제 일단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보통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국 재무부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150억 달러 우리는 더 그 해당되죠. 그다음에 이제 GDP의 3% 이상 해당되는 경상수지 적자, 우리도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충족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조작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2016년 4월부터 쭉 해서 2023년 11월 전까지 오랜 기간 7년 넘게 계속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에 이제 거기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들어간 거죠. 이건 뭐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국 포함해서 일본, 그다음에 독일, 타이완 한 9개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압박적 수위가 이제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는 것들은 같이 맞물렸고 한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젠다 하나가 또 통화적인 부분, 환율 이슈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그널을 계속 드리고 한국 이제 원화 부분의 절상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협상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이번 정부 들어서서 실용 외교에 대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실용 외교 잘 대응을 해나가야 할 텐데 이 실용 외교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이게 실용 외교가 뭐냐? 일단 조금 뭐 이 실사구시를 하는 측면이겠죠. 실사구시 외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실용 외교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만의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예.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성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런 평화, 공통적인 평화와 이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이제 평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좀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혐오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다 이념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와 이익을 좀 균형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힘의 경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이제 완전히 미국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역사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누가 이길 것 같으면 딱 그런데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실용 외교가 가진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다양하고 유연성 있고 효율적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 외교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요? 일단 기존에는 이제 한미동맹 외교가 예. 조금 이제 뭐 민주 가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라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 회복 균형 외교. 그래서 이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바로 지금 뭐 비상경제 뭐 대책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좀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4월달에 대미국 수출이 지금 6.8% 감소했고요. 5월달만 보더라도 더 늘어났어요. 8.1%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뭐 중국의 수출,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제재가 있으니까 우리의 또 대중국 수출도 또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수출,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거의 30%가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념 가치 중심에서 이제 국익 중심에서 전략적 실용주의 이런 부분들 거기 아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경제 안보를 이제 포함하는 실리 외교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사실 생긴 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제가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아니고 예. 반도체가 결국 이게 군사가 되는 거 그게 국가 안보로 지금 흘러가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결된다는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 안미 경중 이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대화 속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예. 이재명 대표 좀 축하한다고 하지만 중국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그럼 경제는 또 중국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재명의 이 실용 외교의 가치 있는 함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TF팀이 꾸려질 만합니다. 지금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죠. 이제 한 달도 지금 안 남은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걸 뭐 조급할 필요 없고 좀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한국에 적용된 미국 관세, 특히 뭐 7월 패키지 내용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환율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 환율은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예. 그건 말고 지금 미국과 지금 우리의 지금 회담 내용 한 6개 프레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프레임 되고 있는데 그게 뭐 균형 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교육,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지금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다음 주 정도에 3차 이제 기술 협의를 지금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 자동차 부품인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창원이나 부산에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직접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예. 뭐 만나봤을 때 지금 뭐 지방의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보호를 지금 하려고 어쨌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서 50% 갖고 자동차 부품 25%.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것이냐가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반도체하고 또 이게 뭐 약품 관련된 것들, 의약품 관련된 관세도 또 별도로 좀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역을 좀 간소화해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달이라든지 뭐 소고기 수입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30개월 지금 이내만 되지 다른 나라는 다 이상 되니까 이 부분 네. 우리도 저건 양보를 줄 건 주자라는 부분들이고 투자 협력 뭐 알래스카 LNG 사업 합병 사실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투자할 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입할 수 있는 확대를 하고 이제 그 중간점에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약간 경제 안보적인 측면. 요게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국 제재에 이제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아마 간접도 아닌 직접적인 부분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일본도 지금 분위기를 보고 계속 지금 빼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유의할 수 있는 만큼 7월 패키지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에 못 박지 말자라는 거지. 주변국들의 대응도 좀 맞습니다. 보면서 대처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다 누구도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은 먼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실용 외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대미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 실용 외교를 응용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는 한 단계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서둘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화 하는 거 다른 거 보고 하자. 두 번째가 아니 동맹국이고 그다음에 한 FTA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관세를 받아서 할 이야기는 좀 하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하고 예.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조선이나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부분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는 것도 많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지렛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아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못할 것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불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확한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또 뭐 한중간의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거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의 진출도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의 제조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 못하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막 쏟아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도 들어오겠지만 또 중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점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도 보지만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서 변화될 그 현상들, 그 변화들을 우리가 조금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이 명확한 맞춤형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이 새 정부가 실용 외교 펼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한 문장으로 하면 예. 미국 우선주의 막아줘.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다 알고 계신 부분. 그러니까 예. 글로벌 리더 역할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올리냐?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지금 쌍둥이 적자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이제 보완을 했다라는 게 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보여지는 목적, 두 번째가 이제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두 번째가 제조업 보완을 이제 꿈꾸는 건데, 미국이 잘하는 금융만 가지고서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지켜내기가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사 경제 패권도 결국 제조 기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첨단 제조 기반이 결국 군사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네. 제조업의 부활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펭귄 관세라고 들어보셨죠? 펭귄 예, 관세. 예. 네, 정말 사람도 안 사는 부분. 그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베센트 장관이 거기도 혹시나 중국 제품이 들어갈 수 우회를 통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회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베트남 부분들이 46%, 캄보디아가 4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틀어막겠다라는 것들이죠. 조이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 제조업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지난달에 중국 제조 2025의 10주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또 봐야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올 만한 배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제조 2025, 중국 정부는 전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된 가장 단초가 중국 제조 2025라고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난 결과치를 보니까 와, 여전히 예상 목표치대로 100%는 아니지만 지금 뭐 BBC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시장 조사 기관 로디움 이런 그룹들이 나온 자료를 보면요. 10년 전에 중국이 내세웠던 한 260여 개의 이 KPI에 예. 한 86%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안 된 게 신소재,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빼고는 거의 지금 뭐 전기차, 조선, 배터리, 뭐 우주, 달 탐사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다는 거죠. 로봇, 예. AI, 자율주행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마크 루비오 지금 국무부 장관인데 작년에 이 중국 제조 20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평가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더 중국을 막아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보면 이 기계 산업이 국가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체 기계 산업의 수출 점유율에서 글로벌 17.1% 1등이었습니다. 예. 독일이 2등이고 12.8%. 근데 이 품목수를 보면 지금 중국이 1등하고 있는 게 220개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2위가 뭐 독일인데 독일은 10년 전에는 한 180개 정도인데 지금 120개 점점 줄었고요. 미국도 10년 전에는 한 53개 정도 됐는데 지금 36개. 뭐 일본도 더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냐면 지금 1등하는 기계 산업 부문가 7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을 제재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우리한테 어떠한 파급이 올지를 예.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지금 달라져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중국에 대한 그런 제재들을 주변국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럴 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의 성장 우리는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우리가 실용 외교적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예.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통화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저는 한 크게 4가지 정도 측면에서 한중 관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시장이죠. 뭐 우리가 안 들어가도 전 세계는 다 들어갑니다. 예. 유럽 기업들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월마트나 아이폰이나 다 지금 돈이 있는데 안 들어가느냐. 두 번째, 여전히 제조 공급망이 중요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부품 소재 부분 조달해서 여전히 중국에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 기술 성장,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초격차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저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초격차 유지, 말만 초격차 유지가 아니라 우리는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럼 절대 안 된다.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부분 지정학적 뭐 부분에서도 우리가 북한 이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중국의 입김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오전 11시 반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 오간 대화 중에 이제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얘기가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지금 11시 반부터 딱 오늘 그죠? 11시 예. 반부터 12시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단 공급망 안정,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만들자 하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대변인도 아까 제가 잠시 봤지만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다시 이제 살리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33주년에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한중 관계가 설린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금 쭉 올라왔는데 이런 초심을 잊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이제 중국 이제 초청을 했죠. 시진핑 그다음에 또 의장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그 자체는 이제 우리가 또 한한령 많은 기업분들이 주가도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혐오나 이런 이념화, 진영화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협력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이런 부분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통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예, 참 미국과 중국이 관계 회복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제 전략적 딜레마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실용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 특히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는 두 나라 간에는 디커플링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략적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의 실용회의가 뭐 어려울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실용외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지나는 뭐 올인 외교 네. 이념 가치보다는 정말 조금은 이제 가치 균형적인 부분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이런 소다자주의 부분들 중견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건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고슴도치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 다 건드릴 수 없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런 전략적 그런 존재감, 국익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슴도치를 어떻게 전략적 자산을 통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예. 첫 번째가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걸 일단 우리의 전략적 자산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대한민국이 부분이죠. 예.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력 방위 사업에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최종 병기 반도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도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세계 5위의 제조대국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 흔들리는 거 지금의 찬스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놓치면 네.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키우고 한다라면 대한민국만의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다 지금 러브콜을 받는 네. 그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략적 자산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힘을 싣는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아니라 고슴도치로 변화해야 한다. 뭐 기회는 위기 속에서도 찾아오는 거기도 하니까요. 국가 위상을 높이는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나눠주셨는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